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K-팝 아이돌 문화를 보여주는 영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영화는 2025년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입니다. 사실 워낙 유명한 영화라 이미 많은 분들이 캐데헌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주인공은 슈퍼스타 K-팝 걸그룹 헌트릭스, 멤버는 루미, 미라, 조이 이렇게 3명입니다. 헌트릭스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걸그룹 아이돌처럼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무대 뒤에서는 세상을 위협하는 악령을 퇴치하는 데몬 헌터로 활동합니다. 특히 그들의 노래는 혼문이라는 결계를 만들어 악령이 세상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죠. 그래서 악령의 왕인 귀마는 혼문을 무너뜨리기 위해 저승사자 진우와 손을 잡고 사자 보이즈라는 보이그룹을 만들어 헌트릭스와 경쟁하는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솔직하게 처음 아이돌이 세상을 지킨다라는 컨셉을 들었을 때 이것 좀 유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와, 제 예상을 완전 빗나갔어요. 와우, 진짜 재미있었어요. 심지어 노래까지 너무 좋아서 한동안 OST만 듣고 다녔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자 보이즈의 소다팝이 너무 제 취향이더라고요. 심지어 잘생기고 춤도 잘 춰서 뮤비를 정말 열심히 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진짜 놀랐던 점이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K-팝 아이돌 문화, 한국 전통 신화 같은 것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다는 점이에요. 정말 보는 내내 계속 감탄했어요. 아무리 K-팝이 글로벌해졌다고 해도 노래가 아닌 그 외의 것들은 낯섦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제가 감탄한 건 저승사자를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시킨 거였어요. 진짜 엄지척. 사실 저승사자는 한국 전통 신화에서 원래 죽은 사람을 저승으로 인내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신비롭지만 무서운 이미지가 강한 캐릭터거든요. 사람을 저승으로 데리고 가는 존재니까요. 물론 근래는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잘생긴 이미지도 추가된 것 같긴 하네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저승사자를 춤, 노래가 완벽하고 귀엽고 멋진 보이그룹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전통과 현대, 신화와 케이팝을 완전히 자연스럽게 섞어낸 센스. 이뿐만 아니라 팬덤 문화, 응원 문화, 한식, 서울의 거리와 명소, 한복까지 장면 하나하나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더라고요. 마치 이런 게 한국 문화야 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런 게 한국 문화구나 라고 스며들 수 있게 말이죠. 사실 저도 한국 문화를 여러분에게 알려줄 때 늘 고민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알려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말이죠. 그런데 캐데어는 K-팝 아이돌 문화가 어떤 것인지를 수업하듯이 설명하지 않고 스토리 안에서 그것도 무척 재미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해서 정말 감탄했는데요. 그럼 이제 한국 아이돌 문화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 바로 팬덤 문화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영화 속 헌트릭스가 공연을 할 때 관객석을 가득 채운 팬들이 응원봉을 흔들고 멤버 이름을 외치며 응원 구호를 맞춰 외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K-팝 팬덤 문화의 팬챈트입니다. 참고로 팬챈트는 소속사나
아티스트가 만들어서 영상이나 글로 알려주는 경우가 많답니다. 여튼 이런 팬챈트를 연습해온 팬들은 공연장에서 단순히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노래마다 정해진 구호와 타이밍을 연습해 와서 함께 공연을 완성하는 거죠. 이를 통해 아티스트와 팬은 직접적으로 교감하며 하나됨을 느낄 수 있어 팬챈트는 이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아이돌 문화에 팬챈트가 없다는 건 피자에 치즈가 없는 느낌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 그러고 보니 제가 영화를 보면서 특히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팬들의 응원 소리가 혼문의 힘을 더 강하게 만들고 세상을 구하는 에너지가 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봤을 때는 판타지적 요소 같지만 실제 K-팝 아이돌에게 팬덤이 어떤 존재인지 아주 멋지게 비유한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팬덤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팬 프로젝트죠. 실제로 멤버의 생일이나 데뷔 기념일이 되면 팬들은 지하철, 버스, 심지어 해외 랜드마크 대형 전광판까지 활용해서 축하 메시지를 전합니다. BTS의 멤버가 생일일 때 축하 메시지가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등장했던 것도 유명한 사례죠. 또 하나 영화 속에서 주목할 포인트는요. 바로 헌트릭스 팬들이 같은 색의 응원봉을 들고 공연장을 환하게 물들이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K-팝 팬덤은 팀마다 공식 응원봉과 컬러가 있어요. 예를 들어 방탄소년단의 아미밤, 세븐틴의 캐럿봉처럼 말이죠. 그렇게 응원봉을 들고 각 그룹을 상징하는 빛으로 공연장을 물들일 때는 와, 그 순간만큼은 팬들과 아티스트가 함께 만들어내는 거대한 예술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영화에서도 헌트릭스의 무대가 팬들의 빛으로 완성되는 장면을 보면서 와, 정말 아름답다 라는 생각과 동시에 팬덤이야말로 K-팝을 움직이는 진짜 주인공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캐대헌은 단순히 팬들이 아이돌을 응원하는 모습을 담는 데 그치지 않고 팬덤 문화가 얼마나 강력하고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말 실감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아, 한국의 팬덤 문화는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야기할 부분은 바로 이동을 일상으로 하는 아이돌의 삶입니다. 특히 아이돌 앨범이 발매되는 시기에는 수많은 방송에 출연해야 하는데요. 이때는 방송뿐 아니라 각종 행사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숙소에서 하루 2시간도 채 못 자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너무 바쁠 때는 아예 며칠 동안 숙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동하는 차 안에서 잠을 청해야 할 때도 있죠. 실제로 한 아이돌 그룹은 라디오 방송에서 일주일 동안 잔 시간이 합쳐서 4-5시간 정도였다고 털어놓은 적도 있습니다. 하루에 4-5시간이 아니라 한 주 동안 말이죠. 이런 모습은 영화 속에서도 살짝 나오는데요. 헌트릭스가 도시를 오가며 공연, 팬미팅, 심지어 악령 퇴치까지 소화하는 모습은 현실의 아이돌 스케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잠잘 시간조차 부족하다 보니 식사 시간은 더더욱 없죠. 그래서 헌트릭스는 비행기 안에서 컵라면이나 분식 같은 간단한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라면을 먹는 장면이었어요. 국물이 쏟아지지 않고 어떻게든 라면을 먹고야 마는 그 모습. 웃음을 주는 장면이지만 동시에 이동 중에 허겁지겁 끼니를 때우는 아이돌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디테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인기 많은 아이돌은 하루에도 여러 방송과 팬사인회, 공연을 오가기 때문에 정해진 식사 시간을 갖기가 무척 어렵거든요.
그래서 차 안, 대기실 혹은 비행기 안에서 김밥, 떡볶이, 샌드위치처럼 간단한 음식으로 끼니를 때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이동이 곧 일상이 되고 식사가 곧 잠깐의 생존 시간이 되는 생활은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하는 K-팝 아이돌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현실이죠. 자, 이제는 영화 속에서 나온 대사와 가사 가운데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던 명대사와 명가사를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우릴 위해 소리친다면 우린 더 크게 외쳐줄게. 그들을 위해서.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줄게예요. 이 표현은 단순히 뭘 하겠다가 아니라 상대를 위해 해주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쳐줄게는 내가 널 위해 더 크게 소리쳐 주겠다라는 따뜻한 약속이 되는 거죠. 일상에서도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요. 오늘 힘들었지? 내가 밥 사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을 전할 때 자연스럽게 쓰이는 거죠. 우릴 위해 소리친다면 우린 더 크게 외쳐줄게. 그들을 위해서. 이 가사가 제 마음에 남는 이유는 여기서 팬과 아이돌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느꼈기 때문이에요. 팬이 보내주는 응원에 우리가 그보다 더 크게 답하겠다는 마음. 그건 단순한 약속을 넘어서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어주는 다짐처럼 들렸거든요. 팬은 아이돌의 힘이 되어주고 아이돌은 팬의 힘이 되어주는 관계. 저는 아이돌은 아니지만 컨텐츠를 만들면서 늘 비슷한 걸 느끼는데요. 아이돌이 팬들의 응원으로 무대에 서는 것처럼 저 역시 구독자 여러분의 응원으로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릴 위해 소리친다면 우린 더 크게 외쳐줄게. 그들을 위해서. 이 한 줄이 제 마음에 더 깊이 와닿았답니다. 두 번째, 어둠 없인 어떤 응원봉도 빛날 수 없어. 짧은 한 문장이지만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응원봉이라는 건 어둠이 있을 때 더 빛을 발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콘서트장의 상황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삶 속의 은유처럼 다가왔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문법은 없인 할 수 없다예요. 이 표현은 이 없으면 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어떤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노력 없인 성공할 수 없어. 연습 없인 실력이 늘 수 없어. 이렇게 일상에서도 자주 쓰이죠. 어둠 없인 빛날 수 없어. 즉, 어둠이 있어야만 빛이 존재감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밝고 좋은 순간만 있는 건 아니죠.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일이 뜻대로 안 풀리기도 하고 때로는 관계에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 어두운 시간들은 피하고 싶어도 결국 꼭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 시간이 있었기에 나중에 다가오는 작은 기쁨 하나, 응원의 말 한마디가 훨씬 더 소중하고 감사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어둠 속에서 본 한 줄기 빛이 더 눈부신 것처럼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함께일 때 우린 더 빛나. 혼자 있을 때보다 누군가와 함께할 때 훨씬 더 큰 힘을 내고 더 빛날 수 있다는 뜻이죠. 아이돌과 팬이 함께할 때, 또 멤버들이 서로와 함께할 때 비로소 더 큰 빛을 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제 상황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저 혼자였다면 아마 이렇게 유튜브를 운영하지 못했을 것 같거든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K-팝 데몬 헌터스에 대해 이야기하며 구독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시간도 함께 가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이 K-팝 데몬 헌터스를 보면서 느꼈던 생각들, 그리고 대사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드라마와 영화로 함께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엘도였습니다. 안녕.